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림아빠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박한영의 라디오 100년 전쟁. 최윤이라고 하는 후한 시대의 그런 기술자라고 하나요? 선비라고 하나요? 네, 최윤. 네, 한나라 후한 시대. 이 사람이 종이를 발명하고 그리고 고선지 장군이 서방과 싸웠었던 그 전투를 통해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서방으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뭐 이랬습니다만, 종이를 만들기 이전에는 죽간이라고 해서 굵은 대나무를 펴갖고 거기다가 글씨를 썼다고 하죠. 죽간. 근데 그게 이제 대나무가 푸르니까 거기다가 역사를 기록해서 남겨놓으면은 푸니까 그래서 청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청사. 푸를 청자를 써갖고 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이라는 것은 보통 좋은 뜻으로 많이 쓰죠. 위인들의 경우. 그러나 오명을 남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기겠다라고 표현을 잘 안 쓰죠. 친일파들은 우리에게는 악명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걸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복권할 수 있을까? 왜? 그래야지 자기도 복권하는 거니까. 자기의 정당성이 있으니까. KBS 무슨 이사장인가 하는 이인호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죠. 네. 라디오 100년 전쟁 친일파 열전 오늘 두 번째 이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박한용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옮기셨네. 다시.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옮기셨네. 예, 항상 3번 마이크를 쓰시다가 오늘은 가스바 제가 이걸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라요. 예,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종이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예. 네, 요즘은 이제 다들 화면으로 다 하니까. 네, 화면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내려받기 하셔가지고 아래 한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파일 내려받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보기로 들어가시고요. 보기로 들어가서 이내에 제가 화면 확대 됩니까? 네. 예, 보기로 해서 화면 확대를 하셔서 해주시면 한 200%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훌륭하죠. 예. 알아서 잘 내려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 배우셨습니다. 예, 하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공대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예. 제가 공대 출신인데. 네. 그러니까 그때 공대는 전자공학이 약했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산업공학인데요.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컴퓨터 언어도 이 학기마다 연마다 좀 새로운 언어가 개발돼 갖고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컴퓨터 그 과목을 통과하지 못해 갖고 좀 각종 과목 다 들었어요. 포트란부터 시작해서 무슨 C, 베이직까지 뭐 여러 개 들었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네.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F10을 맞았어요. 20학점 가운데. 잠깐 20학점 중에서 F를 10학점을 최신형입니다. 이야, 세상에. 저기 4년 만에 졸업은 하셨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했다는 놀라운 경이적인. 저요. 11학기 만에 졸업했어요. 아하. 등록금을 더 내면 안 되죠. 공부를 못 해도. 네. 죄송합니다. 심지어 저는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간 학교였는데 그랬어요? 평균 B학점을 못 넘겨 갖고 등록금을 내고 다녔습니다. 이거 천하의 불효를 저질렀죠. 아유, 참. 네, 파란만장했다는 얘기죠. 네. 시절이. 네네. 저도 80년 1학기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다 이런 놈들 때문이에요. 친일파랑 독재 정권 때문이었지. 맞아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시대 탓이에요. 시대 탓입니다, 진짜. 제가 아니었으면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지 뭐하러 데모하고 그럽니까. 80년 5월이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학교를 안 다니다시피 했어요. 그러셨군요. 너무 놀라운 충격으로 왔어.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뭐 별일 없으면 조용히 공부하고 네. 뭐 적당히 놀면서 공부하고 졸업했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셨고 예, 그리고 저 역시 선생님 말 잘 듣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관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의 의심도 없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하나둘씩 깨쳐가는 과정이 너무 아프고 속상해갖고 그다음부터 공부를 하기 싫은 거죠. 네. 이런 세상에서 공부를 해봤자 뭐냐? 공부를 하기 싫었군요. 저는 공부를 거부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더 능동적이시네. 유신체제 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대학교니까 자연과학, 수학 1급은 다 거짓말이라. 한 세대 전체가 우리 세대에 대해서 사기를 쳤구나. 네네.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진짜 무척 충격을 받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컴퓨터. 네. 근데 자꾸 그렇게 화면을 돌리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일단은 환영해 주신 분들 좀 보려고요. 환영 인사는 해야 되겠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박한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에마리오님 그리고 문광님도 오셨고 매주 수요일은 100년 전쟁 치른 날 잘 듣겠습니다. 오케마리님도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0년 전쟁을 치르면 몇백 년을 치르는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예. 어제 지난주에 이완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완용 어린 시절에 한꺼번에 밥을 많이 쳐놓으니까 어머니가 체하겠다 얘야. 그랬더니 한번 입에 넣은 걸 어떻게 도로 뱉습니까? 라는. 이게 한국 뉴라이트 역사관의 출발이 됩니다. 네네. 손에 쥐면 않는다. 네. 자, 매국 조약의 달인 이완용. 그 화려한 변신과 처세 이야기 2. 나의 변신은 무죄? 이렇게 소제목을 다루셨습니다만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변신은 친미파와 로 변신하는 과정. 그다음에 세 번째 변신이 친일파 아닙니까? 네네네. 바로 친미파로 변신하고 그다음에 친일파로 변신하면서 을사늑약까지 가는 네. 이 과정들을 오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먼 친척인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서 유교적 소양을 쌓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서 이완용이 관리가 되었습니까? 예. 일단 관리되는 건 쉬웠을 거예요. 왜냐 가난한 집안에 그들이 있었으면 관리되기 어려웠겠죠. 네네네. 그 당시 과거 시험이라는 게 연줄이고 부정부패가 많았으니까. 네네. 예, 그런데 바로 이호준의 양자들 같은 우리 알죠? 그 대원군 민씨 척족과 단결된다는 거. 네네. 하여튼 결혼 정책, 네네. 정략이겠죠. 네. 이렇게 돼서 뭐냐면 수월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또 원래 또 제주도 있었기 때문에 있었지만 제주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예. 25살 때, 1882년 이모군란 아시죠? 예. 예. 이모년 82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모 군변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군변. 예. 아, 그렇군요. 난하고 변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긴 그래요. 군란 그러면은 이 애들이 잘못했다. 네. 라는 느낌을 주니까요. 네. 예. 그런 의미들이 하나는 이제 99년의 불평 불만일 뿐만 아니라 이 창가 계층이 도시 하급 빈민층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그런 쪽에서 이제 군란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이모군란 때 뭐냐면 이 민비가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모군란을 이른바 평정하면서 과거 시험을 특별 과거 시험을 실시해요. 미진 수습책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아니면 큰일을 네. 겪은 다음에는 이런 민심 수습책으로 또 양반들 계급에 불만을 달래주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진 수습은 과거 벼슬살이 못한 상류층에 대한 회유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증광별시, 증광시라고 하는 것이 경사에 있을 때 하는 건데 별시 특별시험이다 이거죠. 네. 여기에 문과에 합격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4년 뒤에 규장각 대교가 되면서 벼슬살이를 시작하는데 뭐 벼슬 이름이나 제대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홍문관 수찬, 의정부 검상, 사헌부 장령, 흥문관 은교, 시강원 겸사서 뭐 이른바 청료직이란 말이 있죠. 청료직이란 무슨 뜻입니까? 돈은 안 생기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학문적이거나 그다음에 네. 이런 거죠. 바른말하는 기관, 사관원처럼. 그렇군요. 또는 감찰기관. 네. 그다음에 문필기관. 이런 네. 것들을 주로 청료직, 맑고 중요한. 아, 이미지 좋은 벼슬. 젠장 무슨 검찰이 그 청료직입니까? 지금. 하긴 뭐. 예. 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시기에 노론계 자제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박규수 집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규수의 후손들이라든지. 네, 박규수. 이런, 박이용 효가 되겠죠. 네네. 또 김옥균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김옥균이 그제 이미 끝났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괴합하러 많이 갔어요. 오. 네, 근데 이완용은, 노론계면서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성향이었다. 노론은 원래 보수적인 그런 거였지만, 물론 노론 벽파와 시파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론계 자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개합하러 갔는데, 이완용은 그렇지는 않았다. 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홍문관 수찬으로 했을 때, 홍문관 문필기관이죠. 네. 동료들과 함께 갑신정변의 잔당인 신기선 등을 국문하라. 요즘으로 치면 임금이 친히 뭐냐 취조하라는 얘기죠. 네. 글을 수차례 올리고 또 실제로 이들을 국문할 때 문사낭청으로 신문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개합하라기보다는 수구에 가깝다고 수급하라고 봐도 무방하겠군요. 그러나 이런 사람을 볼 때는 깊은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좀 모른단 말이지. 네.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정종섭이란 분이 있었죠. 안행부 장관. 네. 헌법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책으로. 근데 또 권력에 가니까 또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합화를 공개했다고 바로 수급하러 봐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제 1화에서 얘기했듯이 시시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요즘으로 짱 보는 거죠. 아. 결정적 시기가 오면. 분위기가 요즘은 개화가 대세는 아니니까. 네. 그때까지 아직 개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결정적 시기가 오면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서 딱 한 큐에 크게 먹는 스타일. 네. 코브라 기법이죠. 그렇군요. 막사를 극적으로 올라타면서 스타되기. 아, 네. 숟가락 얹어놓지만 결정적으로 올려놓음으로써 마치 지가 다 해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치밀 이완용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일제시기에 동아일보인가 어디 기자는 이완용이 뭐냐 할 때 친일파지만 치밀한 해서 치밀 이완용. 그 달인이라는 코너가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네. 18년 동안 간만 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치밀 이완용 선생, 뭐 이랬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렇죠. 예, 치밀 이완용. 간보다 마지막에 딱 뭐죠? 고추장 없고 양념 올렸을 때 가만히 있어. 예. 게다가 불고기가 딱 이어 올라간 순간 잽싸게 젓가락 들이대는 놈. 자, 그럼 숟갈 이완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봐야 돼. 1880년대, 90년대는 격동의 시대 아닙니까? 네네. 한마디 하면 개화파, 수구파뿐만 아니라 온갖 별난이 일어나던 격렬한 정치 투쟁이 되는데 목숨 걸어야 되던 시대예요. 네. 예, 목숨 안 건다는 거죠. 아하. 반발 비켰어요. 즉 이모군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때 부패 세력의 상징이던 민씨 척족이 성남 민중에서 척살당했잖아요. 그 민비도 충주로 도망가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나중에 발탁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보성중학교 만들었던 네, 예, 이용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호원까지 빠른 발을 이용해서 심부름을 예. 축지법의 대가. 예, 그 심부름 하다가 발탁이 돼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렇죠. 나중에 내장원 경위까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왕실 관리인이 되죠. 1905년에 그래서 그 보성중학교 세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돈을 나중에 돈을 썼으니까. 네. 네.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그런 세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노론 출신이었지만 개화파 교수로 있었던 김옥균이나 박용호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 사흘 만에 국적으로 몰려서 일본 도망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진청파가 다시 권력을 장악했던 시점의 이완용이다. 청나라. 네. 그 친청파가 권력 잡고 국정을 좌지우지할 때 이완용이기 때문에 이완용이 뭡니까? 이때 지가 미쳤다고 개합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모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수구라기보다는 대세에 순응하고 있으면서 치밀하게 관망하는 것, 그리고 네. 대세를 따라가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 이게 제가 이완용을 봤을 때 이완용에 갖는 처세의 본질이에요. 네. 실제로 그가 먼저 친일파가 된 것도 뭐죠? 잘 보시면
러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일본이 독주할 때예요. 그렇군요. 예. 친러파였다가 친미파를 거쳐서 친일파. 그러니까 친미파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계기가 있었던 예, 겁니까? 그럼 자, 우리가 지금 수구가 대실을 잡았을 시기에 네. 이완용은 수구의 입장이지만 수구파란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국적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아, 국적. 얘할라 모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가 진짜로 실제로 자기가 저 변신한 계기는 역시 유학입니다. 유학. 미국 네. 가려면 친정집 갔다 와야죠. 네. 예, 그러니까 이완용의 두 번째 변신의 단초로, 즉 친민파로 가는 것은 그 단초가 있어요. 미국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뭘 할 줄 알아야 가겠죠. 그렇죠. 뭘 할 줄 알아야 되죠? 영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1886년 유경공원을 입학합니다. 이때가 29살이에요. 오, 29살이면은 그 당시 나이로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데. 예, 지금 그죠? 제 나이 40대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때. 40대까지 아니죠. 하여튼 거의 뭐. 예. 그럼 유경공원인 뭡니까? 뭐 유경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유경재단하고 관계는 없고. 네네. 서울대 공원하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 네. 예, 한자가 달라요. 네. 공립학교 할 때 공자에다가 학원 원자예요. 아. 영지를 키우는 공립학원이죠. 아, 기를 영자, 기를 육자에다가 꽃불 영자. 그러니까 젊은 영재를 기르는 공립학교. 네. 예, 그 양반의 자제나 젊은 관료 가운데 네. 재능 있는 자를 선발해서 영재학교네요. 근데 무슨 영재학교냐? 요즘으로 치면 자립형 사립학교가 아니 자립형 관립학교입니다. 바로 외국어 학교죠. 네네. 영어와 근대 교육을 가르치는 최초의 근대식 학교입니다. 예. 여기를 다해서 이완용 비로소 뭡니까? 서구 문물이라고 하는 것을 눈을 뜨게 되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때 배운 영어, 그래서 친미파로 가고 또 출세의 바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어 천국, 아, 네. 영어 중국어 천국. 지옥 이렇게 되는 시대. 그렇군요.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네. 요즘도 그런데 지금도 그 당시, 보시면, 예, 네. 그 당시로는. 자, 근데 이완용 공부는 잘했잖아요. 머리 좋고. 네. 예, 머리 좋아야 그 나쁜 짓도 크게 합니다. 아, 네, 하긴요. 네. 예, 대부분 우리나라 보면 좀 알겠지. 죄송하지만 그 해먹은 인간들 네. 다 스카이 아니에요? 하긴 그러네요. 네. 스카이가 다 예, 해먹는군요. 밑에는 그냥 기틀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배워서 남주나 내가 먹어야지 하는 교육 풍토. 하긴 예전의 육사는 지금과는 달리, 물론 네. 지금도 뭐 인재들이 많습니다만, 예전 육사야말로 당시에 그 초엘리트들이 네. 많이 가고 했었잖아요. 예, 육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보병이 제일 인기 가까웠대요. 네. 60년대는. 근데 네. 어느 날 전두환 시대가 오면서 보병 과목이 아니고 네. 행정학 개론이 제일 많이 수강생이 들었다는 시대. 아, 네, 그렇군요. 진짜 제 동기가 그때 입교를 했었으니까. 사실은 뭐 최후의 승리는 보병 이렇게 갖고는 네. 뭐 군인의 꽃은 역시 보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예. 야, 근데 얘기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저까지 제가 좀 이렇게 챘습니다. 예, 그래서 이 1년도 안 돼가지고 1887년 네. 7월 달에 이완용은 주차 미국 참창관에 임명됩니다. 쉽게 외교 사절인 거죠. 아, 예, 예. 근데 그 당시 뭐냐면 그 정권 대신 박정량을 따라 미국에 갑니다. 이때 네. 뭐냐 박정량의 수행관으로서 이완용이 아니라 뭐죠 이상재 선생이 같이 따라갈 때. 아, 그렇군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따라갈 때. 월남 그때, 이상재, 그리고 그때 박정량. 뭐냐면 이완용이는 공식적인 관리니까 주차 미국 참창을 임명되죠. 근데 역할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알렌 아시죠? 알렌 의사. 예, 나중에 광해원을 설립을 하고, 예, 예. 네, 세브란스의 전신인. 야, 이거 네. 훌륭하십니다. 예. 놀라운 그 지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연세대가 광해원을 설립했을 때를 자신의 학교의 그 기원이라고 하는데 좀 무리가 있죠. 네. 그죠? 예. 세브란스를 세운 거는 훨씬 그 뒤인데.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근데 미국 알렌은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해먹었어요. 많이 해먹고 사시는 그 제국주의 앞잡이 네. 이 정도로 혹평을 해도 네, 근데 별로 할 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인물이라고 기독교 뭐라 하면 네. 천사로 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미국에서 보내면 다 천사야. 예. 앨런. 자, 어쨌든 이 미국의 알렌이 이제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같이 갔겠죠. 네. 예, 그래서 알렌은 안내하고 통역하는 역할을 했어요. 네, 이완용이. 네. 네. 근데 뭐냐, 사실 알렌은 그럼 최초의 미국의 정권 사절단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알렌이 일개다 뭐라고 썼냐면 형편없는 무리다. 사실 그럴만 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 예, 또 알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야만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겠죠. 쉽게 아프리카 인디안 추장 사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고 있는 서구인으로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면은 상당히 그 자기 기준으로 봐갖고 형편없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서도 일기에 이한용 것도 뭐 괜찮은 놈이다, 괜찮은 사람들 얘기했어요. 통역도 해줬고 또 이한용의 행동거지가 신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벌레면 신중해야지. 그다음에 콩글리 쓰면 영어가 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한용은 9월 27일 날 출발합니다. 10월 달에 임명되어가지고 11월 26일 날 거의 2달 만에 배를 타고 갔을 테니까. 워싱턴에 도착했죠. 그래서 근데 이국 생활이 아무리 이한용이가 머리는 좋아도 몸이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 빠다먹고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병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귀국합니다. 아이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뭐냐면 이 박정양이가 돌아와 버려요. 왜 그러냐 이때 청나라가 압력이 심한 거예요. 청나라에서 뭐죠? 여전히 종주국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조공 국가. 야, 너 니네 지금 미국이랑 친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니네 우리 나와바리 했는데 니들 그래도 그렇죠. 되는 거야? 뭐 이런 1877,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병자수호 조약. 1876년. 76년. 그때 일본이 뭐냐면 하고 한국하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조선하고. 여기에 대해서 청나라가 굉장히 격려했죠. 그렇죠. 예. 조공 국가는 다른 나라 대조약을 독자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넘어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리용장 같은 사람들이 1882년에 일본을 견제해서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82년도 되면 영국인이 미국인이 이렇게 수호 조약을 많이 체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쿠에 이홍장이 활약했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홍장. 일본이 못 먹게 하려면 하야를 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자. 침을 뱉으려면 다 같이 뱉어야 된다. 다 같이 뱉자. 좋은 편이에요. 1876년이면은 역시 그 운용호 사건으로. 75년에 운용호 사건, 76년에 병자 수호조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화도 조약, 조일 수호조기라고 하는 게 있고, 82년에는 이제 다 같이 침 뱉기가 가고, 다 같이 침 뱉기가 하는데 문제는 뭐냐, 누가 왕따 당하냐, 서양 기독교는 포교의 자유를 얻는데, 동학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4년에 터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인데, 어찌됐건, 이러셔서 미국에 갔을 때 여전히 청나라가 간섭하고 방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박정양은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또 귀국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완용이 다시 10월 달에 미국 주차 참장을 갑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바로 대리공사로 임명되는 게 바로 이런 사정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1890년 10월 달에 귀국하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미국에 있었던 겁니다.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아주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유일하게 네이티브 비슷한 영어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 유일하게. 뭐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누군가 바다할 때 버러 이렇게 하는 거고 오렌지 할 때 아렌지 하던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나 오리지널 오렌지도 먹어봤고 나 맥도날드 햄버거도 먹어봤어 오리지널로.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담뱃대를 담브이대로 하면 영어인 줄 알았던 시절이에요. 담뱃대를 담브이대 이러면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 시절에 이한용이가 오렌지가 아니라 아오렌지 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당대 손꼽히는 미국통 관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로 보니까 탄탄대로인데 승정원 우부승지를 거쳐서 1892년 2조 참판, 참판이면 차관인데 그렇죠. 1893년 한송부 좌윤 공조 참판, 서울 부시장이죠. 94년에는 8월 주 일본 전권 공사로 임명되고 그런데 이때 생모 신씨가 죽어 상중이라는 핑계로 사양하고 다시 외모 협판이 되고 협판도 차관입니다. 그렇군요. 1894년 그런데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서 청일전쟁 갑오개혁 등 격동의 시기였는데 한꺼번에 빵빵빵 터지는 시기죠. 맞아요. 이럴 때 이완용은 뭘 했는지 궁금하네요. 한마디로 1894에서 95년은 격렬한 정치적 변동의 시기 아닙니까? 잘 아다시피 전라도 고비에서 나온 밀란이 동학농민전쟁 발전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먼저 청일 양국이 개입하고 그죠? 일본군이 또 이상해서 경복궁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남산에다 대포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건 다 조선 왕조가 무능한 탓이다 하면서 갑오개혁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친일 정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청나라하고 일본이 또 맞짱 뜨죠. 쉽게 말하면 아산마에서 전투를 개시하는데 우리 집 뺏으려고 옆집 아저씨 둘이가 와서 우리 집 안방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이때 일본이 평양성 전투에서 격파하면서 그다음 뭐죠? 바로 그 칼끝을 동학농민군 학살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사실은 청나라를 쫓아내니까 일본이 독식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긴장한 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하면서 너 빠져. 왜 그냥 만주하고 중국이 흔들리게 됩니다. 침은 같이 뱉었으니까 예, 예. 너 혼자 먹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른바 삼국 간섭을 합니다. 삼국 간섭. 예, 그래서 야, 너 청나라한테 빼앗은 대만하고 요동을 반환해라. 하니까 일본은 뭐죠? 죽서서 개좋네 하면서 이빨을 부드득 갈면서 후퇴하는 겁니다. 아직은 힘이 모자라다. 네. 분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런.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본 하면 치고 나갔다가 다시 빠지는 거지 않았습니까? 네. 어찌됐건 이 과정에서 청나라는 끝났죠. 예.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친청 추구파라는 물러나고 이제 잠시 아까 괴합파 세력들이지만 일본과 연결됐던 친일 세력들이 대세를 장악한단 네.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바뀌는 거예요. 바로 삼국 간섭으로. 그렇게 해서 뭐냐면 참 일본으로 가고 하려고 보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었겠죠. 예, 예. 근데 러시아가 손 떼라 임마 동양의 쪽발이 주제 이렇게 하니까 네. 뭐죠? 야 이거 센 놈이 또 있구나 이렇게 해서 뭡니까? 러시아나 미국에 대한 기대가 어제 높아진다. 또 당시 분위기로서는 저는 그걸 아주 비난할 수는 없는 게 청일전쟁 목도했잖아요. 네. 일본의 그 행포들을. 그렇게 되니까 이 뭐냐 친미 칠로로 가고 있었죠. 근데 네. 민비도 사실 그래서 친미 칠로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친청파에서 친일파로 갔다가 친미 칠로로 물갈이 진행되는 시점에 이완용은 영어 할 줄 안다고 정동 구락부로 들어간 것이면서 구미파 이론으로 가게 됩니다. 구락부는 클럽의 그런 음차입니다만 정동 클럽. 예. 예,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완용이 정동 구락부로 드나들게 되는 경위. 요거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가 흔히 정동은 개화 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덕수궁. 네네네. 예, 돌담길이죠. 네네. 예, 해서 이제 지금 그 경향신문사까지예요. 예. 1894년 가보개혁 당시 정동에는 미국, 러시아 공사관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뭐 당연히 외국인 사교 클럽이 생겼겠죠. 네. 예, 그것이 바로 1892년에 만들어져요. 최초로 만들어진. 1892년. 예, 그래.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주재 외교관이라 영사관 클럽인데 네. 일명 서울 클럽이라 그랬어요. 서울 클럽. 네. 예, 근데 이 서울 클럽이 뭐냐면 프랑스 공장 근처에 있었던 이른바 손탁이라는 여자가 운영하던 호텔, 손탁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호텔을 예. 만들어서 경영했었던 예. 실력자면 고종과도 친했었던 예, 외국인 여성이었잖아요. 민주하고도 친했고요. 예, 예. 예, 잘 알다시피 그 조선에 주재했던 러시아 대리공사 겸 총영사인 베베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베베르의 처제로서 그죠? 처남의 처제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한때 인척이라는 거네요. 예. 네. 프랑스 여자예요. 외국에서는 프랑스죠. 프랑스. 예, 그렇게 되니까 이 과부가 됐어요, 이 여자가. 아하. 그런데 뭐냐면 베베를 따라서 1885년에 왔다가 네. 그래서 궁중에서 외국인 저 때문에 맡은 거죠. 예. 이게 바로 궁정 외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서양 요리하고 서양식 생활 양식을 궁중에 도입하고 민비에게 접근한 다음에 환심을 시켜서 누구하고 연결시키냐? 베베르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식의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데서 환심을 사서 1895년에 고종과 민비로부터 왕실 소유의 집을 한 채 하사받아서 2층 양옥의 손탁 호텔을 건설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하 지금 뭐죠? 정동에 있는 이하 요구 있지요. 예. 그 앞에 있는 지금은 입구에 있는 거 있어요. 아직 그 건물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터만 남았고 터만 남았군요. 다른 건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덕수궁 예. 돌담길 따라서 경향신문까지 가다 보면 아주 오래된 건물이 있기도 하고 예. 고풍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여기가 이전에 그 덕수궁 덕수궁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고종이 네. 퇴위한 다음에도. 네네. 그래서 이 경복궁이 아닌 덕수궁에 거처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근처를 따라서 이렇게 공간들이 네네. 예, 많이 늘어서 있던 것이죠. 네. 바로 이제 이렇게 있어 이제 지금 이하요고 이제 구 입구에 있었을 때 바로 이제 손탁호텔 근처인데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때 뭐냐면 뭡니까? 사실 긴박한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완용, 이하영, 이채영 등 정부 내 친미파 관료들이 네. 서울 클럽의 일원인 실 미국 공사 우리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네네. 관련됩니다. 나중에 그 어허. 아들이. 예. 근데 베베르 러시아 공사를 통한 구미 외교관들과 또 서양의 선교사들과 접촉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뭐냐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 네네. 민영환, 윤치호, 이상재, 이완용 다 이렇게 되죠. 윤치호 영어 잘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이렇게 윤치호는 해서 영어로 일기를 썼다고 하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영어의 달인이었다고 하죠. 이들이 처음에는 친목 당치로 시작하죠, 원래. 그렇게 해서 이제 친목 정치인들하고 선교사가 무슨 친목이 됩니까? 예. 그런데 바로 이제 일본이 경복권 점령하고 조선 내정을 간섭하면서 쭉 타자 바로 이 구락부가 뭡니까?
반일이라기보다는 또 일본을 견제하고 네. 친미 칠러 정책을 표방하는 정치 집단, 정치 세력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부터는 서울클럽의 사교장이었던 이곳을 정동 호텔, 손탁의 정동 호텔이니까 네네. 정동에 있는 손탁 호텔 따로 손탁의 정동 호텔이니까 네. 정동 구락부라 불렀죠. 아, 그러니까 정동구락부라고 하는 건물이 있던 게 아니라 예. 정동에 모이는 손탁호텔에서 모이는 무리들 네. 이런 사람들 정동구락부라고 한 거군요. 예, 네. 게다가 고종과 민비는 뭡니까? 일본이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구미열강의 힘을 좀 빌리고자 해서 이완용 같은 사람들 그래 가봐 자네들 이렇게 되니까 장전이 뭐냐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 이런 분위기에서 자연히 정동구락부 들어가면서 친미파로 행세했죠. 하지만 가보년, 을미년 1894, 5년 이때 내각이 자주 바뀌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시기면 내각이 김홍진 내각도 1차부터 4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일파 김홍진 내각이 있었다가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삼국 간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서 1895년 5월달이 되면 칠러 친미 내각, 즉 박정량 내각으로 대체됩니다. 박정량 미국 갔다 왔다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친미 내각 외우기 쉽죠? 네. 예. 이때 바로 이제 박정량을 따라서 미국에 갔다 왔던 이완용이 학부 협판적인 문교부 차관이 되는 거죠. 네. 그다가 바로 2개월만 지나면 학부 대신 장관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른바 우리가 크게 봐서 이게 다 가부 기억기라고 해요. 네. 이 시기에 흔히 교육부장 하니까 근대 교육개혁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때 교과서도 발간하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격동의 정치 현장에서 위기와 기회를 교차하면서 그런 마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국모가 시해당한 네. 을민사변. 예, 바로 그것은 바로 국가의 위기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가 네.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을미사변은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네. 이때 사실 위안용이 민비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네. 정동 구락부 드나들면서. 그러게. 자, 이렇게 될 때 이 와중에 민비가 죽었을 때 그는 어디로 가냐면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가요. 누구의 도움으로? 미국의 도움이겠죠, 뭐. 구체적으로 미국에 갈 때 누구였죠, 선교사? 아, 앨런이요? 예, 알렌의 도움을 받습니다. 네. 이게 참 이게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시작이에요. 한국판. 네. 위기가 있을 때는 예. 미국에 손을 벌린다. 국난을 수습하기보다는 나부터 살고 보자. 네. 그래서 강대국의 외교기관이나 군부대 피신하죠. 미팔군이나 네. 이런 행태가 이완용도 예의는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되겠죠. 장관이 네. 그래서 그냥 잠시 면직되기도 했지만 고종의 특지에 의해서 징계를 면제받고 다시 중천 오간이 됩니다. 아니, 육인데도 고종은 벨도 없나? 고종은 그래도 뭐 외도 사람이 그런 것 뿐이었죠. 가익 근신이니까. 아이고, 참.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나 해줍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요? 그게 아간 파천이에요. 아간 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인데. 네, 고작이 도망가지. 네. 잘 알다시피 민비 씨의 사건이 있고 나니까 고종은 경복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언제 네. 뭐냐면 자기가 똑같이 죽을지 모른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완용이 뭐냐면 우린 잘 몰라요 교과서에서는. 네. 근데 이완용이 했던 일은 있는 대로 또 얘기해줘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1896년 2월 달에 경복궁에서 일본 세력에 의해서 고립되는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공작을 가담하게 됩니다. 아간 파천. 예. 이때 뭐냐면 이제 그 이범진, 이윤용, 이완용 아시겠죠? 이윤용과 이완용은 이복 형제 아닙니까? 네. 이범진은 칠러파의 거두고 네. 이들이 친미 칠러파죠. 이범진은 칠러파라면 이완용은 친미파에 가깝습니다. 네. 이들이 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나오겠죠. 네. 미국에서는 미국 공사 알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친미 칠러가 손을 잡고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을 이어시키는 집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친일내각 무너지겠죠. 네. 고종이 피신했으니까 민중들이 분노하겠죠. 바로 이 친일내각 때 고종이 도망까지 갔으니까. 아. 이렇게 해서 총리 대신 김홍집하고 농산공부 대신 정병하가 군중들한테 노상 피살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총리 대신 김홍집이 네. 네. 그래요. 맞아요. 길거리에서 맞아 죽죠.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이 난국에 난 책임이 있대서 피하지 않고 죽죠. 네. 그래서 김홍집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한번 좀 연구해볼 만한 인물이에요. 비운의 자, 정치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죠? 네. 자, 이렇게 아간 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도각되고 네. 친미 칠러 내각이 나오니까 여기서 또 이완용은 외부 대신 겸 학부 대신 서리, 농산공부 대신 서리, 그다음에 자기의 이복형 이윤용은 군부 대신, 어허.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출세했네? 예. 예. 자, 이렇게 될 때 바깥에서는 칠러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완용은 칠러파라기보다
친미와 칠러의 연합에 의한 아간 파천이잖아요. 네. 이때 친미 세력에서 러시아와 연결시키는 링크 역할. 그러면서 그 지분을 인정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장관직을. 네. 네. 어디 가든 친미 칠러 쪽에 양쪽 다 걸치긴 했지만 기본적인 친미파로 시작했다. 그렇군요. 보겠죠. 네. 자, 이때 맞아. 독립협회 회장을 때 맡았다고 했는데요. 이완용의 일생 가운데 독립협회 회장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국의 주역이 네. 독립협회에 있었다는 거. 네. 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서재필이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먼저 독립협회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완용은 관리이면서 공무원입니다. 네. 1896년 2월 독립협회 결성에 참가해서 안경수란 사람의 뒤를 이어서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 뭐냐면 좀 현직 장관이잖아요. 네. 근데 독립협회 회장을 맡았다.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이상한 거 말입니다.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독립협회는 민간 공동 조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른바 관료들하고 제약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반관 반민 성격이 강했다. 그 고종으로서도 독립협회 위할 리가 없죠. 예.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미 세력을 끌고 오고 싶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어를 잘하는 정계의 실력자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정동구락부의 핵심 멤버죠. 네. 여기다 아간 파천이 어쨌든 하나의 주역이 됐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가 초대장 맞는 게 당연하겠죠. 오. 그렇게 해서 1896년 6월부터 7월까지 독립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자기도 돈 떠내요. 100원. 그 얘기예요. 아, 100원이 그때 거액이었습니까? 예. 그거에다 곱하기 10,000배를 해야 되니까. 아. 예, 하고 그다음에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만들잖아요. 세우잖아요. 예. 독립문 세울 때 정확하게 이것은 뭐냐, 그 자주국가라지만 청나라로부터의 대청 자주국가다 하는 게 공식 확인되는 거예요. 네. 조공국가로서 완전히 끝났다. 네. 관계는. 네. 이때 할 때 이완용이 또 수천 명의 대접을 놓고 강령까지 했어요. 어이구. 요새 한번 좀 보도가 됐었죠. 그렇군요. 보자. 자료에 의하면은 그 요지는 우리는 미국 같은 부강한 근대적 국가를 건설해야 하지 남의 노예가 된 핀란드와 같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1896년 7월 4일 독립신문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발행한 독립신문에 이렇게 나왔군요. 예. 재밌네요. 그래서 조선이 미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지 웬 뜬금없는 핀란드입니까? 핀란드와 같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이거 어떤 맥락이죠 이게?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간 파천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즉 이완용은 정확하게 친미파죠. 네. 미국을 머금어 사야 된다 해서 정확하게 자 친미파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근데 핀란드와 같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할 때 뭐죠? 당시 핀란드는 제정 러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제정 러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때 아간 파천 이후에 뭐죠? 고종 한국의 우리나라의 이권이 러시아로 마구 넘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독립협회는 반러시아 입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친미 반러가 바로 독립협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미 반러가 예, 여기에다 뭐냐면 미국이나 일본 등이 러시아에 대해서 북극공은 무섭다. 라는 식으로 반러 분위기가 나왔어요. 예. 또 실제 러시아가 또 많이 이권을 침탈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반러시아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네. 이런 속에서 또 뭐냐 아간 파천 그만하고 나와라. 네.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위기에서 뭐냐 핀란드 예를 든 것은 러시아를 직접 말하지 않고 바로 러시아는 바로 핀란드처럼 우리 조선을 만들 수도 있겠다 한 것이죠. 아니 아간 파천을 주도한 사람이면서도 그랬다는 얘기네. 예, 어쨌든 그렇지만 아간 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독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협회는 반발하고 있었고 그때 네. 이완용으로서 그게 또 크게 뭐 자기가 그한테 목숨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하긴 뭐 예. 뭐 어떤 명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예, 아니니까. 그 친미파예요 기본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 독립협회 기관지라고 할 독립신문이 이완용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거군요. 예, 그래서 독립신문에 또 이완용 놓고 자기 나라 임금과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던 사람이라고 지켜줍니다. 아이고 참 손발이 오그라드네 정말.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완용이 이제 칠럽하고 사이가 나빠지겠죠. 네. 왜냐하면 아간 파천에서 러시아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후에 네.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제 외무부 대신해서 학부 대신으로 그 다음에 지방관으로 평남 관찰소로 또 쫓겨납니다. 아. 그 다음에 뭐냐 중천 오관과 비서원경 교수서 다음에 또 전북 관찰소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의 자존심. 장관에서 도지사로 내려가는 거죠. 아. 평안남도나 전라북도로. 네. 이때 가니까 뭐냐 독립협회에서도 또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또 아쉽다. 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그렇죠. 거군요. 네. 왜냐 중앙 정계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독립협회를 위해서 지방으로 밀려났다는 것은 아쉬워한 거죠. 그러면은 뭐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완용이 좀 예를 들면 좀 청년 결백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완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건 아니겠습니까? 뭐 독립협회는 그 당시에 청년 부정부패를 많이 비판했어요, 관료들이. 예. 근데 이완용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 성과를 쭉 보니까 네네. 좀 아간 파천식에 많은 이권이 러시아에게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권이 미국에도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는 교과서에서 자꾸 러시아만 얘기하지만 미국에도 많이 넘어갔어요. 이때 뭐냐면 이는 이권들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뭐죠? 그 당시에 이완용은 외무부 장관 했잖아요. 그러게요. 네. 무관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겠네. 네. 또 이때 뭐죠? 이 이권 쟁탈할 때 러시아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쉽게 말하면 한탕 했잖아요. 네. 이때 역할이 뭐냐면 알렌이 브로커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콩가루 좀 많이 좀 묻었겠네요. 그래서 한국형 검찰의 눈으로 보자면 이 알렌과 이완용이 무관한 관계겠습니까? 미국도 아니겠네요. 같이 가고 그다음에 네. 나중에 알렌 민비 씨의 사건이 났을 때도 알렌 쪽으로 도망갔잖아요. 이완용. 예. 그때 그렇군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아간 파천 당시에 네. 경인철도 부설을 하잖아요. 이 시기에. 이때가 그때입니까? 네, 경인선. 네. 이때 이완용이 1만 5천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 1만 5천 불이면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독립협회는 무고일 것이다라든지 이완용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정말 무관했을까 의심스럽단 말이죠. 네.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정초가 쓴 대한개년사라는 책이 있죠. 그런 게 있습니까? 개년사. 예. 요즘으로 치면 대한조금 말년사라는 뜻이에요. 네. 개년하면. 이 대한개년사에 보면 이완용이 7월 17일 독립협회에서 제명처분 받았는데 이것이 뭐냐? 외부 대신직에 있으면서 외국에 입교를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지금 외국에 때 미국 아니겠어요? 네. 이거하고 아까 1만 5천 달러 얘기를 연결이 좀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독립협회로서도 제명처분밖에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독립협회 회원이었던 장은진이라는 분의 해고담도 있어요. 그거 좀 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일제시대의 잡지였던 별건곤이라는 데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 즉 독립협회는 사실상 대동단결이므로 정부당, 우경당, 조야 과격파의 두 색채가 모은 것인 까닭에 제2차 회장 리완용 시대에는 신진 회원들의 광산철도의 위임을 외국인에게는 절대 불가하다는 상소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회장과 간부파는 그러니까 이완용 쪽이죠. 네, 평민으로서 정부의 일을 관여할 수 없다 하고 반대함으로써 회원은 일제히 고성규탄하여 회장과 간부를 전부 면직 축출시키고 새로 윤치호가 회장에 이상재가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나서 종로 네거리 지금의 김윤면 포목점 앞 지금이라고 한다면 일제시대군요. 여기에 백포장을 높이치고 만민공동회를 열고 남궁억, 유맹 등 인류 맹장들과 학생들의 정부 공격 대연설회가 열렸었다. 그러니까 네. 독립협회 회원들로부터 탄핵을 당했군요. 네, 이 시기 쉽게 보면 반관반민이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 대한 규탄을 나는 게 이완용은 그래서 거부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 쪽은 정부를 비호하려고 하고 네. 민간 쪽은 정부를 공격하는 이 속에서 이완용이 사실 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민공동회 나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완용이 밀리면서도 독립신문은 그가 외국에 이권을 넘겨줘서 국사를 해롭게 한 증거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아쉬움을 얘기해요. 전부 관찰소를 아까 갔다 그랬잖아요. 네. 갔을 때 그가 갔을 때 지금 지방에 있는데 네. 그런 이권 양리에 대해서 지금 전부 관찰로 있는 이완용이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완용 두둔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서재필이 발행한 독립신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재필은 우리에게 선각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은 대단히 친미적인 인물이었고 그렇죠? 네. 예, 좀 뭐라 그러나 과대평가된 인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뭡니까? 반러시아 입장에서 친미파인 이완용을 두둔한 그런 것이군요. 그래도 이것만으로 이완용이 부정축제형 관리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일 큰 혐의는 중앙에서 외국인에게 이권 양리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지방간을 갔을 때 쉽게 말하면 권력형 부정 축제 문제가 본격화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전북 관찰소로 내려갔잖아요. 1898년에. 네네. 그때 뭐냐면 이제 한번 그 견책을 받아요. 어. 세금을 제대로 잘 거두지 못했다고. 세금을 잘 못 거뒀다 하는 것들 같으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근데 그거 아닌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1900년 7월 달에 그 전에 호적을 감손 착란했다는 의사죠. 그냥 의사의 징계로 관찰소에서 해직이 됩니다. 호적을 감손 착란했다는 건 네, 뭡니까? 어려운 말이죠. 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호적을 조작했다는 얘기예요. 아. 쉽게 말하면 돼야 될 사람의 숫자를 줄였다 이겁니다. 10명한테 걷어야 되는데 7명만 호적을 호적을 조작해서 줄였다. 그럼 나머지 3명 건 어디 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횡령했구나. 예, 이 문제가 큰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의사 이승욱이 장계를 올립니다, 임금에게. 예.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했는데 1904년에 종결이 돼요. 예. 그래서 이완용은 무죄가 되고 대신 차인이라고 했죠, 심부름꾼. 네네네. 이니 횡령한 걸로 종결됐다. 이거 저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예. 관찰사는 무죄인데 밑에서 대행하는 심부름꾼이 횡령해 먹은 거. 쉽게 말하면 장관은 무죄고 운전기사가 배달한 걸로 보는 거죠. 네. 냄새나네. 예. 자, 근데 과연 정말 이렇게 이 시기 재판이 제대로 됐을까? 네. 실제로 보면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1910년 8월 20일 황성신문에 네. 보면 역시 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총리 대신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완용이 네. 전북 관찰소로 재임하면서 공전을 포함한 것을 쉽게 국가 공금을 예. 포함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해먹었다. 예. 상환하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그것을 상환하기로 정리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 즉 이걸 연결시키면 이 바로 1910년대 이 보도기사는 바로 앞서 말했던 1900년대 그죠? 재판 사건 아니에요. 네. 해먹은 게 그렇군요. 맞다는 것이죠. 해먹은 게 맞다는 거군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봤을 때는. 8월 20일 날 상환했단 말은 무슨 때 1910년 8월 20일 날. 네. 이미 이때가 뭡니까? 뭐 따라 망했던 바로 전날이죠. 네. 우리가 이제 8월 29일이 97이니까. 97일이지만 네. 그 일주일 전에 제약됐지. 그렇군요. 예, 바로 이게 뭐죠? 다 터는 다 겁니다. 터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완용도 이렇게 슬슬 해먹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쉽게 말해 해먹었는데 이완용은 1909년에도 또 한번 해먹어요. 아. 한미 전기회사 아시죠? 한미 전기회사. 미국인 콜브란. 예, 그렇죠. 예. 훌륭하십니다. 예. 설립 보조금 제가 좀 편해지네요. 아, 그렇습니까? 툭툭 예. 나오니까. 설립 보조금 40만 원, 철도 보조금 70만 원 등을 착복했다는 혐의로 예. 혐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개인의 이익과 부에 대해서 집착하는 권력형 부정을 저지른 인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드디어 어린 시절에 한번 입에 든 것은 뱉지 않는 그 끈질김이 축제에 대한 집착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설립 보조금 40만 원, 철도 보조금 70만 원. 엄청난 돈이네요. 곱하기 많아하시면 돼요. 40억, 70억 이렇게 돼요. 우와. 실제로 액수는 그렇습니다만 그 느낌은 그 당시에 그 금전 가치로 보면은 그 곱하기 만 이상의 그렇죠. 엄청난 돈이군요. 네. 또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미파로 입신을 한 다음에 친일파로 대변신이 또 시작된 건데. 친미파에서 친일파로 가는 과정에 축제파로 변신하고. 아, 축제파. 예. 축제파를 기본으로. 그렇죠. 예. 이권에 집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을사늑약에 앞장서는 과정. 네, 네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예. 시간이. 다 됐나요? 네. 하여튼 그래도 하는 네, 데까지. 하는 데까지 해보죠. 한 3분 정도. 자, 네. 근데 이상해. 이완용이 관찰사 시절에 2번이나 심각한 견책을 받았잖아요. 네. 금에의 승승장구. 그래서 1900년 1월 달에 정이품으로 네. 승격하고 1901년 2월에는 국내부는 왕실 직속이죠. 네네. 기관이에요. 특징관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간의 정치 공백기를 거쳐요. 1901년부터. 네네. 근데 1905년에 9월 달에 예. 그 을사늑약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학부 대신 문교부 장관이 문교부 장관이군요. 네, 복귀하는데 바로 이때부터는 친미파가 아니라 열렬한 친일파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친일파당 열렬한 그냥 친일파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예, 근데 이제 친일파로 할 때 흔히 말하면 친일파는 사상적으로 친일파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기회주의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자가 다 연결되죠. 네. 그런데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사상적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특별하게 일본에 우리가 병합해야 된다, 합방해야 된다 주장할 때 네. 특별한 이론을 제시한 게 없어요. 예. 예를 들어 문명 개화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없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당시 일본에서 주장했던 것은 삼국 공영론하고 대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서양 제국주의, 그다음에 서양 열강이라고 했죠. 네, 네. 또는 백인종들이 우리 아시아를 침략하는데 일본은 어찌됐건 그래도 이제 메이지 유신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네. 중국은 이미 반식민지 상태로서 열강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조선도 이미 바람 앞에 풍전 등화 아니든가. 네. 따라서 우리 일중한, 일중조겠죠. 네. 예, 삼국은 함께 단결해서 이거 뭐냐면 맞서야 된다. 이게 삼국 공영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한편 이걸 더 넓히면 대아시아주의가 되겠죠. 그렇군요. 물론 이때 있어서 이게 바로 순망치한론이에요.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망하지 않겠지. 네. 차진다. 네네. 근데 핵심은 일본이 맹주가 되자 하는 것이 아래 모이자. 내 밑으로 집합. 네네. 이승만도 전에 다 같이 뭉치면 삽니다 했지만 내 밑으로도 뭉칩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상적 공명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일진회라고 있었잖아요. 친일파 네네네네. 단체. 네. 여기 때는 일진회 송병준은 이한용과 라이벌이에요. 네. 매국의 라이벌. 매국의 라이벌. 매국 반역의 라이벌. 누가 더 매국하나. 네. 네. 일진에 내에서 또 라이벌은 송병준의 라이벌은 또 이용구예요. 네네. 근데 이런 송병준이나 이용구 등은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 사상인 삼국 공영론이라든지 네. 대아시아주의 또는 문명 개화론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나가는데 이한용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었어요. 네. 냉정하게 보죠. 냉정하게. 국제 관계의 변동과 네. 국내 정치 세력의 교체를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져본 다음에 친일이 대세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비호같이 덤벼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의 이익이 근본 동기가 역시 치밀 이완용, 숫갈 이완용의 모습이 면모가 여실히 덩나르게 무거운 숟갈, 드러나는군요. 빠른 숟갈 이완용.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완용의 친일을 변신 그 얘기를 계속 좀 해야 되겠군요. 을사늑약과 경술국 씨 예. 넘어가야 되겠죠.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